네, 먼저 저희 이 관객과의 대화 시간이니까 관객분들의 감상과 또 질문 많이 받고 싶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동안 먼저 소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감독님 올라오시고 저희 소개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출한 박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운조에서 그 마약 업체 사장 역할을 맡은 이수형입니다. 네, 저는 운조에서 운조 역할을 맡았던 김철림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문점 의학과 연출한 이태원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짧으니까 혹시 관객분들의 질문이 있으면 바로 받고 싶은데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으면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감독님들께 이제 약간 공통 질문으로 하나 먼저 드리고 싶은데 식상한 질문 말고 좀 특이하고 좀 새로운 질문을 해보려고 제가 노력했어요. 두 작품 공동으로 엔딩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네, 먼저 판문점 에어컨 질문을 드리면은 이제 그 엔딩 장면이 보시면은 이렇게 양쪽 문이 열리면서 이렇게 바람이 불면서 이렇게 묘한 분위기가 형성되면 끝나잖아요. 네, 이런 엔딩을 어떻게 생각하시게 되셨고 어떤 뭐 의도를 담아 만드셨는지 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좀 이야기나 사람들을 접근할 때 이거다라고 접근을 안 하고 반대로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하면서 접근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에어컨 실외기를 고쳐야 되는 바람에 대한 이야기다 보니까 이건 바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의연충의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그 바람을 가로막고 있는 문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생각을 했고, 그 판문점 T2라는 공간이 남북에 걸쳐져 있어서 남측이든 북측이든 들어가면 반대편 문을 닫아야만 하는 공간이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 한 번도 그 두 문이 양쪽으로 열린 적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제가 그냥 열고 싶었습니다. 네. 아, 저도 그 장면 보면서 이렇게 양쪽 문이 열리니까 바람이 쓱 들어오니까 에어컨이 필요 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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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취집 박지인 감독님께도 이제 엔딩 질문 드리고 싶은데, 저 영화 보면서 이제 엔딩 부분에서 이 주인공이 면접장으로 뛰쳐나와 공항으로 그 친구를 찾으러 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기대를 하면서 봤거든요. 근데 영화가 이제 이런 기대와 달리 되게 현실적이라고 하면 현실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되게 그런 약간 씁쓸한 엔딩을 주고 이제 주인공도 이제 결혼에 대한 질문 받았을 때 그냥 약간 당황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끝맺음을 하더라고요. 이제 이런 엔딩을 이렇게 구상하게 된 어떤 의도가 있으시다면? 현실에서 이제 나는 이제 현실이 힘들고 이럴 때 다른 상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막 아무리 상상을 많이 하고 뭔가 시도를 벗어나려고 해도 딱히 막 드라마틱하게 바뀌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엔딩을 좀 잔인하게 하고 싶어서 그런 엔딩을 생각해봤습니다. 되게 현실 뭐 요즘 대한민국 젊음의 현실이라는 생각을 하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뭔가 좀 서늘하고 아프기도 했고. 네. 혹시 관객분들 질문 이 타이밍에 한번 마이크를 드려볼까요? 네. 다들 이렇게 네, 또 질문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배우님들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 운조라는 작품이 정말 너무 재밌게 봤는데 이제 그 배우님들 연기하시기에 정말 이 일상적인 캐릭터들이 아니고 하다 보니까 되게 연기하는 것 자체가 되게 특별한 경험이었을 것 같아요. 이 연기하는 준비했던 과정과 그 연기에 참여했던 경험이 어땠는지 조금 총체적으로 궁금합니다. 우선 이 처음에 배우 모집 글이 올라왔을 때 그 밑에 이렇게 줄이 쳐져 있었는데 그 줄에 뭐라고 쳐져 있었냐면 낡은 느낌의 배우를 원한다. 네. 그리고 낡은 느낌의 어떤 현장이 될 것이고 낡은 느낌의 이야기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소통이 가능한 배우를 구한다라는
글을 보고 아 이거는 내가 해야겠다 네. 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어서 지원을 했고 이제 그렇게 영화를 하게 됐는데 일단은 어찌 보면 그 조선족이라는 인물에서 좀 관객들에게 조금 어쨌든 제일 이입을 잘 시킬 수 있고 어색하지 않게 하려면 일단 말이 먼저 언어적인 부분이 어색하면 안 된다라는 어떤 강박이 있어서 감독님이랑 그 부분에 대해서 연습을 좀 많이 했고 어떤 조선족 선생님을 통해서 일단 조금 리허설을 많이 하면서 언어적인 측면을 가장 먼저 가장 집중적으로 연습을 했던 것 같고 그 외적인 어떠한 현장이나 연기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크게 힘듦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많이 힘들었을 텐데 많이 힘들었던 게 그때 되게 많이 추워가지고 그래서 마지막 씬도 되게 힘들었을 텐데 저도 아이러니하게 이제 저도 오디션 공고가 올랐을 때 운조 역할 오디션 공고가 올랐는데 거기 이제 똑같은 멘트로 날 것 같은 연기를 기대한다고 네. 하셔서 그냥 저는 지원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제 역할에 다른 분이 이제 뭔가 올라 있었는데 제가 오디션을 보고 제가 된 거거든요. 그랬는데 그래서 되게 저한테는 되게 운명 같은 약간 그런 거였어서 그 캐릭터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시나리오도 너무 좋았어서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제가 사실 이제 영화 보시면서 어떻게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 약간 건달이나 이렇게 보기에는 그렇게 험악한 느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누구야 감독님이 원하셨던 게 약간은 회사원 같이 이 마약업자의 일이 자기에게 일상적인 어떤 그런 거이길 원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더 어울릴 것 같다고 그래서 해주셨고 그래서 저도 이제 뭔가 그게 약간 마약하고 뭐 이런 느낌이 있긴 한데 사이코적인 이런 느낌을 살리기보다는 조금 더 드라이하게 약간 미스테리한 그런 느낌으로 하려고 그런 소통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정말 그 가족 식사하는 장면은 정말 평범한 가족처럼 보여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또 관객분들께 네.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네. 수줍어서 손을 못 드실 것 같아서 제가 좀 네. 벌레를 직접 이렇게 정말 드신 건지. 저도 되게 궁금했는데. 벌레를 이제 감독님이랑 조감독님이 먼저 드셔주셔가지고 네, 인체 해롭지 않다라는 걸 또 증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믿고 저는 식용을 깃들하는 거였어요. 와 테이크를 몇 번 하는지 다행히 한 번만 생각보다 고소해서 네, 잘 먹었습니다. 저도 되게 여쭤보고 싶었던 질문인데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기다려볼까요? 네. 판문점 에어컨 같은 경우는 그 중간에 불을 끄는 상황에서 그 북한군하고 남한군은 둘 다 수법 적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결국에는 오히려 불 꺼야 할 에어컨이랑 에어컨 기사 쪽은 그 활활 불탄 상태로 완전히 새까맣게 탄 상태로 기사가 나오는데 따로 그거는 특별하게 에임 두시고 연출하시는 게 따로 연출한 의도가 따로 있으셨나요? 따로 연출 의도가 있으세요?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이게 굉장히 명확하고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이야기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접근을 했는데 제가 이 남북 소재나 남북의 통일에 대한 이야기나 사실 요즘에도 남북 관련된 소식을 왜 저한테 뭐가 있을 때 저한테 연락을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 동떨어져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수리기사의 입장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 남북이 합쳐지고 혹은 남북가 하나였다는 걸 기억할 수 있고 그걸 하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남한군, 북한군이 군인이 아니라 이제 시민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게 저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연출을 할 때도 서로 하나가 되었던 어떤 그런 순간들이 있었지만 혹은 전쟁 같은 순간이 있었지만 그거는 이제 군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고 나의 이야기다 라고 생각을 좀 명확하게 세워놓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자연스럽게 연출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또 감상과 질문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없으신가요? 그럼 제가 그 박진희 감독님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또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또 한번 예상이 크게 빗나갔던 순간이 이제 그 떠나기 전에 어머니에게 이렇게 도시락을 싸주는 그 순간에 아 정말 가슴 따뜻한 장면이 나오겠구나 하면서 되게 기대를 봤는데 정말 어머니가 끝까지 정말 너무 매몰차게 정말 딸에게 취직하라고 하는 거 보면서 되게 재밌으면서도 정말 놀라기도 했거든요. 그렇게 그 어머니를 현실적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어머니를 또 끝까지 악역으로 만드신 이유가 있으시다면? 악역이라기보다 이제 그 주인공이 이제 떠나는 데 있어서 가족이 제일 걸리는 부분이었으니까 그걸 좀 떠날 수 있게 정을 떼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엄마를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인공 입장에서 이제 진짜 엄마를 버리고 새 엄마인데 또 그게 진짜 엄마이기도 한 이제 그런 엄마와의 만남을 기대하며 가는 건데 그게 되게 복합적인 감정이 들더라고요. 되게 그래서 이 감정이 되게 재밌는 감정이다. 이 설정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처럼 이렇게 감상을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네, 역시 또 관객분들께 네. 공주가 동그라미를 먹기 전에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하고 동그라미를 입술에 넣잖아요.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이 좀 비현실적인 일들인데 그거를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하는 게 그 주위의 일들을 공주가 어느 정도 생각을 했던 건지 궁금해요. 사실 감독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이 아니라 아마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현실과 어찌됐든 비현실을 오가는 설화의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지만 이게 현실 안에서도 충분히 존재할 수 있을 거란 어떤 생각에 그런 어떤 이야기를 넣었던 것 같고 사실 원래 그 죄송합니다라는 대사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누워있을 때 조감독님이 이렇게 세우기 직전에 제가 그거를 먹고 나서 아마 그냥 이제 읊조리듯이 그 대사를 했는데 그 사운드에다가 아마 자막을 넣음으로써 조금 더 원래는 이제 삼촌이 아니라 그 할아버지였었는데 할아버지 배우분을 어떻게 보면 좀 구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삼촌으로 바뀌면서 조금 더 그 연결성에 대한 어떤 이입들이 좀 부족했던 부분들을 조금 메꾸고자 아마 그런 식의 선택을 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연기하면서는 그것이 현실성으로 이어진다는 것들을 이해하고 연기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었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저보다 훌륭한 질문을 해주셔서 제가 질문을 못하겠네요. 네. 또 질문이 있으시다면 기다리고 나오셨길래 제가 없으면 제가 그 질문을 그 판문점 영화관에서 제가 이제 이태원 감독님과 또 개인적으로 조금 알게 되는 사이인데 알고 보니 또 영화가 새로 보이더라고요. 되게 대사가 의외로 되게 낭만적인 구석이 있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제가 이번 인상 깊게 봤던 대사는 건전지 사건이 생겼을 때 그 북한 장교가 역시 이쪽에다 버리는 겁니까? 이제 이런 대사 했던 게 되게 기억이 남고 실제로 그 에어컨이라는 것도 안임 열기를 밖으로 버리는 장치인데 그 북한 쪽으로 버리고 있었던 거잖아요, 계속. 그리고 실제로 지금 전 세계가 이 선진국의 쓰레기들을 다 후진국에 버리고 있는 구조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되게 그런 어떤 많은 것들이 생각이 나면서 났는데 이런 대사를 생각하게 된 어떤 계기나 아이디어가 있었을까요? 역시 이쪽에다 버리는 겁니까? 제가 이렇게 올라오니까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그런 기현상이 좀 살짝 경험을 하고 있는데 원래 요거보다 좀 낫습니다. 그래도 낫고 표면적으로는 제가 이제 안다라는 것들을 좀 밀고 그러니까 안다라고 생각할수록 상대를 더 모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살다 보니까 북한 군인들도
험상궂은 사람이 아니고 남한 군인들도 안보가 아니라 그냥 나의 안보지 국가의 안보는 아니다. 어떤 이런 식으로 제가 배우님들께 연출을 따로 드렸었어요. 그래서 역시 이쪽에다 버리는 겁니까? 라는 것은 사실 어떤 지금 모더레이터님께서 훨씬 더 이렇게 여러 가지 연상을 되는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거기까지 생각을 하면서 접근한 건 아니었고 그게 이제 북한이랑 남한에 대한 관계에서 일단 시작되어 있는 어떤 대사였고 그리고 그 건전지가 사실은 조금 건전지 실제 모양을 따서 건전지인데 원래는 미사일 핵미사일처럼 생긴이라고 제가 시나리오는 사실 썼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너무 좀 자기적인 느낌이 들까봐 실제 에어컨에 있는 부품으로 사용을 해서 그건 이제 북한과 남한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떠올리게 된 대사였습니다. 네. 또 질문 없으시면 제가 배우님들께 질문을 또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이제 일단 김철현 배우님께는 이제 다른 영화에서도 이 북한 정말 전문 배우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북한을 캐릭터 역할을 정말 많이 맡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또 너무 잘하시고 너무 좋고 정말 너무 압도적으로 잘하시는 것 같아서 또 많이 하면서도 또 개인적으로는 김철현 배우님은 어떤 연기를 하고 싶으실까? 혹시 이거 말고 딴 거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네, 어떤 역할 맡고 싶고 다음으로 어떤 연기 하고 싶은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북한 사실 판문점 에어컨들에서 오디션을 봤었어요. 네. 뭔가 북한과 연관된 건 이상하게 참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그렇고 그래도 뭔가 이게 계속 독립 영화를 하면서 다양한 직업군의 역할을 연기를 많이 했었는데 물론 이게 다 드러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근데 이제 여배우와 연기를 해본 경험이 거의 없어서 거의 한 5년 동안 근데 이상하게 또 올해는 또 어떤 로맨스를 또 한 작품을 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멀리서나마 제가 짝사랑을 하는 계속 바라만 보는 어떤 그런 역할이어서 조금 이제 이렇게 어떤 일상적인 그런 로맨스물로 한번 해보고 싶은데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연출을 해서 찍어보겠습니다. 언젠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이세호 배우님께도 질문도 비슷한 질문일 수도 약간 방향 반대일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영화 보면서 되게 무섭거든요. 근데 또 오늘 뵈니까 이렇게 알아볼 수 없는 또 이렇게 인자하신 얼굴로 오셔서 되게 놀라운 것 같아요. 네, 되게 실제와는 아까 다르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어떠신지 궁금해요. 이 연기를 하셨던 경험도 그렇고 실제는 어떤 연기를 더 선호하시고 이러는 것 궁금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제가 사실 이제 어릴 때 연극을 하다가 회사를 꽤 오래 다니다가 작년에 다시 배우로 전향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배우하면서 이제 어릴 때도 사실 그렇게 썩 괜찮은 외모는 아니어서 그렇게 외모로 승부하려는 건 아니었는데 나이가 좀 더 먹으니까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특색 있는 어떤 그런 얼굴은 아니지만 좀 더 브로드하게 역할을 이제 소화할 수 있겠다 이런 데 있어서 그래서 실제로도 이제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저한테 들어왔던 배역들이 되게 선한 역할도 있었고 뭐 악한 역할도 있었고 억울한 역할도 있었고 그런 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그렇게 제가 좀 다양하게 소화를 많이 해나가고 싶고 근데 제가 이제 좀 좋아하는 배우들은 악역인 배우들이 많기는 해요. 이제 김성호 배우님이라든지 뭐 김유현 배우님이라든지 약간 그런 류의 연기를 좋아하기는 합니다. 그런 또 역할로 다음에 또 찾아뵐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되어가는데 관객분들께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저희 마지막 기회예요. 이제 인사할 거고요. 네, 정말 없으면 마지막으로 인사말과 향후 계획. 앞으로 관객분들께 다음 자리는 무엇이 될 것인지를 알리는 다음에는 어떤 일로 찾아뵙겠다 이렇게 알리는 마지막 인사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번씩 해주시죠.
지금 저는 이제 판문점 에어컨이라는 작품을 저랑 양광훈 작가님이랑 저랑 남자 둘이서 팀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장편 작업도 하고 있고 드라마 이제 작업도 하고 있어서 다양한 매체로서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할 거고 지금 판문점 에어컨을 사실 다라스페이스에서 되게 많이 틀고 싶었는데 오늘 딱 처음 본 건데 이렇게 영화는 되게 덥고 바람에 대한 이야기인데 바람도 너무 많이 불고 그래가지고 되게 감사하고 좀 약간 약간 우시는 거 같아요. 눈이 약간 촉촉해. 약간 건조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더 긴 영화고 또 다른 이제 좀 블랙 코미디도 있으면서 좀 더 감정적인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도록 기록팀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었는데 처음에 이제 감독님을 못 오시게 돼서 이제 제가 꼭 오고 싶다고 얘기했던 이유가 그 킹 오브 백야드라는 맨 처음 했던 작품이 이제 제가 나온 학교의 작품인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아까 주인공으로 출연했던 배우가 제가 이제 저랑 제일 친한 어떤 학교 동기예요. 근데 이제 동기가 그 영화를 마지막으로 연기를 그만뒀었거든요. 그래서 그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게 사실 많지 않다 보니까 이번에 같이 돼서 진짜 같이 이렇게 영화가 순서대로 올라가는 걸 보고 싶어서 꼭 오고 싶었고 그래서 그게 참 기분이 좋았고 그리고 이제 운 좋은 다음 달에 아시아나피아 단편영화제에서 다음 주에 상영을 하니까 또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는 찍어놓은 어떤 독립 영화들이 내년에 또 영화제에 가게 된다면 또 뵐 수 있을 것이고 또 이제 촬영했던 상업영화 작품들이 꼭 코로나를 이제 뚫고도 개봉을 한다면 또 이렇게 좋은 기회로 찾아뵐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 저한테 이제 운조도 그렇고 지금 이 자리도 그렇고 이제 제가 뭐 영화나 이런 매체를 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저한테는 되게 다 새로운 경험들이고 너무너무 하나하나 소중한 경험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여기 있고 여러분들 만나게 된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제 아직은 햇병아리 배우라서 많이 제가 비춰지진 않겠지만 군데군데 보시면 좀 되게 다른 색깔로 많이 이제 비춰질 거니까 그런 것들 잘 봐주시면 제가 더 힘을 내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락시네마에서 상영을 꼭 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저의 꿈이 이루어져서 굉장히 영광이고 저는 이제 단편을 내년에 또 준비하고 있어서 몇 달 후에 또 여기서 뵀으면 좋겠습니다. 추위를 뚫고 이렇게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찾아주신 관객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저희 오늘 자리 마무리하겠습니다. 배우님들, 감독님들 잘 많이 기억해 주시고 많이 홍보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